박 의원님이 준비해온 판도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민주당으로 향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별로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한 제가 판도라는 이재명 당대표 땡땡땡땡땡 5개 땡땡땡땡땡이다.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땡땡땡땡땡 이다예요? 예. 이다. 일단 앞에는 민주당일 테고. 민주당 뭘까? 힌트 좀 주세요. 일단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반은 맞았다, 일단. 그래. 이렇게 할 리가 없으실 텐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바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 바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 안는다고 해서 바다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해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에 우리 고민정 의원님 같으면 아마 이런 그 워딩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역시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농담이고요. 지도부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도부에 있기 지도부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뭐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여러 가지를 봤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영화 네. 관련해서 인기 있는 게 서울의 봄 아닙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봄이다. 민주당의 봄이다. 예. 어떤 의미신가요? 잠깐만, 그러면 땡땡이 아니고 땡이잖아요. 봄. 민주당의 봄. 의봄. 그거는 내가 일부러 숨겼습니다. 땡땡. 속았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따라서 민주당의 봄이 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봄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갑자기 나왔어요. 뒤에 아니, 갈수록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요게 의원님. 내가 이걸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의원님. 의원님, 여기는 과방위가 아니에요. 예. 과방에서는 장제원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문제의 땡땡땡의 숫자가 틀리다. 잘못됐네. 그죠? 땡땡땡땡땡 땡땡땡은 5개. 근데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걸림돌이다 말을 내가 뺐네. 이거 잘못됐네. 그죠? 잘못됐죠. 예, 잘못됐죠.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역시 민주당의 봄을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해줘야 민주당의 봄이 오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 군의 길을 갑니다. 저희들이 지도부에게 드리는 호소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총선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에 드리는 호소라고 했어요. 의원님 또 지도부에 계시니까 어떤 점에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지금 현재 당이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지도부가 녹여낼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이지 불편하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정말 민주당의 봄은 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지도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굼뜨고 너무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요구에 대한 현실성 예, 실제로 이뤄질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퇴 혹은 비대위 전환 민주당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 되길 바라시겠죠. 아니야. 물론 뭐 그런 게 있죠. 가끔 그죠? 있죠. 예. 오빠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나 네. 전반적인 어떤 현실이라든지 다 아우러 봤을 때는 자기가 당 대표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공천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방탄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 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사퇴하고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1년 넘게 겪어보니까.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님의 그러한 문제들이 당에 있어서 크게 리스크로만 작용되지는 않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 답답한 건 그 부분입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빅스피커가 없는 게 저는 제일 아쉬워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복수로 어쨌든 존재하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 그 스피커를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저희한테는 숙제일 것 같아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빅스피커의 역할을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칙과 상식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2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당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답변을 듣고 변화보다는 단합과 단결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신당 합류 빌드업 아니냐라면서 자중하라. 이 대표 직인 없는 공청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원칙과 상식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것도 고민정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님도 최고위원이긴 하시지만 이제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밝히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특히나 이 진보 진영은 분열하면은 망한다. 뭐 이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했던 이야기가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 네.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단합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은 저는 실망이 좀 큽니다. 저는 단합과 단결 이걸 요청한 이유는 변화를 선택하라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 보고 불출마나 아니면 사퇴나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인이 변화를 받으면 본인이 죽는다. 보통 우리가 뭐 선당후사, 예. 당을 위해서는 본인을 죽일 수도 있고 당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살아야 당도 산다. 아니면 본인만 살겠다. 이런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이런 어떤 워딩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명계가 민주당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이 보는 명분 중에 하나가 제3당이 등장해서 양당 체제 변화가 올 경우에는 지금의 당 지지율로는 총선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 대표는 창당 공식화한 상황.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같이 일하셨고 또 지난 총선 때 후원회장이시기도 했으니까 좀 보는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적 감정들과 그 인연을 떠나서 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당이 정말 망가지고 있고 잘 못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싸워야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당이 잘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시고 뭐 화도 내시고 뭐 등등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고 해서 바깥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당대표의 행보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잘 설득해 보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내년 총선에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르기가 간단치가 않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까지는 느꼈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어떤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비명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굉장히 서로 어떤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이 상당히 다르게 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굳힌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리 시간이 도래할 것이 이준석 신당은 27일 아닌가요? 예. 12월 27일. 이준석 신당은 12월 27일 날 신당을 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탈당을 하겠다. 27일. 아, 탈당을 우리 당을 탈당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럼 보내왔습니다. 탈당을 하게 그냥 두는 겁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탈당하지 말라 하면 탈당 안 할 겁니까? 붙잡아야죠. 일단 우리는 예. 제가 혁신위 그 위원으로서 안에 들어가서 제 1호가 통합으로서 대사면 이제 다 이준석이고 뭐 홍준표고 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네. 그거는 서로 통합하고 안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조치한 건데 본인이 그것을 굳이 마다하고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신당도 만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무는 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라고 딱 하면 소리 안 나고 가만히 있다가 팍 뭅니다. 근데 소리가 굉장히 많은 개는 일단 겁을 먹고 있는 개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나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신당을 안 만들 것이다. 예, 뭐 만들어도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도 크게 돌풍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도 좀 의문인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용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분들의 행보가 그분들도-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탁 힘을 싣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낙연 신당에 지금 그 원칙과 네, 그분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확 쉽지 그런 않고 입장을 있죠. 그러니까요. 신당이 성공하려면 일단은 사람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꾸려진다면 민주당에서 따라 나갈 현역 의원들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예. 의총이라든지 신당 창당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말 못하더라도 물밑에서는 그런 기류들이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이제 그럴 만한 분들하고의 교집합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별로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많이 이제 다뤄졌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들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혹시 불편한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뭐 그날 왜 못 오셨는지는 제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예.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들 그걸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왔으면 좀 물어보고 올 거를. 예. 왜냐하면 안 계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보고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가봐야 진짜 골치 아픈 문제에 좀 여러 가지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에 저희 당의 분위기가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또 장재원이 불출마하고 이런 사항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당의 의총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그 당의 의총도 상당히 뜨거웠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고 하니까 윤석열의 아바타인데 그게 될 일이냐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비대위원장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쳐 앉으셨어. 우리 원내대표가 네. 전반적으로 중진 의원들 또 뭐 최고위원들 또 의총을 통해서 전 의원들 또 원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상의하지 않겠나. 본인이 어느 정도 내심 결정해서 뭐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니 근데 전 그게 이해가 안 예. 되는 겁니다. 왜 최종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당이라면 정당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요. 더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서는.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선택지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니까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공개하니까 재밌죠. 안 재밌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중진 또 최고위 또 의총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남은 원회를 통해서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 전체를 가지고 일단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대통령이
어차피 국가의 국정 통치권자고 우리 또 당은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의를 한다는 것이고 최종 결정 잠깐만요. 아니요, 예. 잠깐만요. 네. 최종 결정권은 저희들은 이제 전국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하고 원희룡만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다 이름이 뭐 거민이 많이 됐습니다. 김병중, 나경원 뭐 여러분들 또 내부 인사들까지도 상당히 그런 데서 얘를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지금 선택지 안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박성정 의원의 판도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봄 걸림돌이다의 한 줄 평. 잘못된 문제 출제로 정답을 맞추지 못한 억울함이 있다. 하지만 박성종 의원님의 저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 화를 낼 수도 없다. 유화할 수 없는 매력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